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1% 넘게 크게 오르고 코스닥도 크게 오르면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500포인트에 도전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2500포인트까지 가면 계속 미끄러지고 또 2500 부근까지 어렵게 올려놓으면 또 미끄러지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2,500포인트 코앞까지 이제 왔고요. 코스닥은 481선을 오늘 뚫었습니다. 오늘 1.67%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880포인트대를 도달을 했고 900포인트 코앞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휴장이라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런 장치가 이제 마련되지 않아서 오늘의 이 상승세가 어쩌면 월요일 날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 선물 지수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1시간쯤 전만 하더라도 선물 지수가 막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상승폭을 상당히 크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는 아직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커지게 됐고 코스닥은 먼저 한 발 앞서서 480일 선을 뚫었습니다. 만약에 밀리면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고지를 눈앞에 두고 다시 밀리는 게 되는 거고 코스닥은 아마도 481선을 다시 내놓고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제 코스닥이 어쩌면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금리죠, 금리. 금리를 2020년 말에 2021년부터 이제 금리를 올릴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이 생긴 다음에 21년 넘어서면서부터 쭉 빠졌죠. 2020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4분기부터 주가가 좀 더디게 가면서 빠졌는데 21년 다 지나갔고 22년 3월이 돼서야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5월에 아마 다음 달에 있을 미국의 FOMC가 분명히 한 번 정도 0.25%포인트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다음 주 13일 날 금리를 올릴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정도면 동결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제 우려. 좀 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계속 그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다음 주에 올려도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일 거니까. 근데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을 하면 이제 진짜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13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그다음에 5월에 있을 미국의 FOMC가 너무 중요한 기로에 이제 서게 되는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약간 한 발 앞서서 이제 미리 올린 것 같아요. 왜? 다음 주니까 그게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리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는 1년여 만에 덜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타이밍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글 써드린 게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도 잘 갈 것
잘 갈 확률이 높고 반도체들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늘 정말 사상 최악의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이게 마지막일 거니까, 이게 끝일 거니까. 삼성전자는 이걸 바닥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빠지기 어려우니까 주가가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예측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상당히 그 정말 어렵다고 느껴질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실적이 엉망진창으로 나왔는데 주가가 폭등했어.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래.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그 다음번에 계속 이어질 것 같을 때는 주가가 빠지겠지만 이번 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주가가 가지 못하고 눌려 있었다면 이제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정도부터,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반도체 업황은 벌써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좀 재고 소진하고 완전히 그 반도체가 그 이제 상승으로 그 완전히 전 바닥을 잡고 바닥을 딱 찍고 전환하는, 그러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그런 순간이 펼쳐지게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간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좀 잘 갈 거고 반도체 쪽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증시를 또 이끌고 갈 그런 어떤 그 대표 업종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이제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가 잠깐 조정을 받을 경우에 다음 주자는 누구일까? 이거 관심 되게 많죠. 기사도 뭐 오늘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따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그 업종들이 오늘 증권사들이 추천한 그 업종들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닥이었던,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던 그런 종목들, 특히 금리 이슈로 바닥을 쳤던 업종,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반도체. 일단 이 두 업종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몇 개 업종들이 더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고점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길게 글로 써드렸는데, 리튬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미 미국에서는요, 리튬주들,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지금 굉장히 희한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리 빼거나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돌아설 때 하루 빠졌는데 뭐 내일 다시 오르겠지, 또 모레 오르겠지 하면서 정작 어느 순간에 타이밍 딱 놓치면은 아이고야, 고점 대비해서 한 뭐 20-30%훅 빠지는 그런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시장이 제가 보면서 어제 그 회원님 한 분하고 대화 나눴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오늘 이 영상 올리고 나면은 제가 여쭤볼 건데, 어제 다음 그 순환매 돌 종목이 뭘까요? 라고 이제 대화 주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먼저, 이번에는 음극재 계속 못 갔으니까 음극재 갈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환매 돌고 있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음극재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못 갔기 때문에 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매수를 하시죠 하고 그 대주전자재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 대주전자재료도 물론 잘 갔습니다만 2차 전지들이 오늘 폭등을 했어요. 음극재 회사들이.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10 몇 퍼센트가 올라갔지만 그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최근에 코스피 200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코스닥 200, 뭐 150이 아니라 코스닥도 200위까지 펼쳐놓고 제일 많이 오른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코스피의 한솔케미칼, 코스닥의 이녹스, 이 종목들이 왜 올랐는가? 왜 제일 많이 올랐을까? 음극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좀 많이 배우는 그런, 막 읽으세요. 이제 순환매를 도는 패턴을 막 읽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못 간 어떤 분야가 있다면 바이앤홀딩은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지금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혀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이제 로봇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로봇주, AI주 이런 그 특정 이제 몇몇 업종들이 잘 못 갔었는데 타이밍 잡기도 좀 어려웠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처럼 많이 올라왔다가 크게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불안한 그런 심리를 자극을 했죠. 뭐 로봇도 AI도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 저점에서 딱 좋은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급등을 한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쭉 빠졌어요. 그 종목도 이제 오늘 뭐 소개를 해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도 오늘 있어서, 오늘 하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중위험, 어떤 중수익을 노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ETF도 많이 매수하고, 이번 주에 그 ETF 한 종목은 또 9% 정도 수익을 내주고, 그래서 ETF도 나쁘지 않더라라는 경험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로 ETF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빠질 때 덜 빠진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잘 오늘 하루 막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 저점에서 좋은 자리에 어떻게 종목을 하나 잘 잡다 보니까 하루 만에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도 하더라. 그러면은 한 주 단위로 봤을 때,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성공적인 한 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고,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딱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차 전지는 굉장히 고점이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지만, 반도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반도체 ETF도 하나 매수를 하고 여러 종목들을 체크를 해놓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도 지금 이제 시작, 바이오 이번 주 초반에 사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흐름,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또 어떤 순환매 패턴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한 주가 흥미롭게 즐겁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금리가 돌아서는, 금리 환경이 바뀌는 변곡점이 이제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면 이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2020년 같은 장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년까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작년 2022년에 주가가 깨진 게, 이제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주가가 깨진 게 회복되려면 올해 안에는 안 돼요. 전 내년까지 보는데, 내년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쩌면은 그 분위기 잘 타면은 전고점, 그 지수상 전고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3,300을 바라보는 건데, 내년 말까지. 그러면은 지금 2,500을 깨냐 마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 정도 수익을 내면 지수만 가지고도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업종별로는 이번에 올해 초 3개월 만에 2차 전지들 크게 올렸듯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업종이 돌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지금 어떤 종목이 갈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잘 만나면 오늘 아침에 로봇주가 그랬듯 또는 최근 1분기에 2차 전지주가 그랬고 또 로봇 AI 반도체들이 돌면서 그랬듯 그 좋은 종목들을 좋은 자리에서 잘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 언제쯤 올라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자신 있어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고 2020년도에 그 겪었던 그런 생각들을 막 떠오르고 그래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 중장기로 가져간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그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수할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지키고 손절가 지키고 그런 몇 가지 매매의 원칙들만 기본 원칙들만 잘 잡고 있으면 2차 전지가 혹시 조정이 좀 크더라도 또 다른 업종들이 생각보다 생각 못할 타이밍에 좀 먼저 반응을 하더라도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435종목이 올랐고 422종목이 빠졌습니다. 1.27%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1.84%. 대형주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804종목이 올랐고 684종목이 빠졌습니다. 1.67%가 올랐는데 코스닥 150은 무려 2.52% 상승,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스피는 개인이 1조 원 넘게 혼자 팔았고요. 코스닥은 역시 개인이 2,19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가 약보합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은 상승하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0.18% 내려서 1,316원대 기록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0.11% 올라서 80달러대, 80.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금리 안정세 지속 등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감산 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전자주 중심 대규모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및 국내 반도체 감산 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주 강세로 인한 상승 이런 제목으로 고용 부진에도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기술주들 중심에 반등한 미 증시로 인해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기반한 금융,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이오닉의 실리콘 음극재 탑재 소식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 운영팀에서 이제 매일 보여주는 이 코스닥 시장 일일 동향이 굉장히 날카롭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하고 매일 들여다보는데 오늘 그러니까 방송에도 제가 매일같이 활용을 하고 있죠. 아주 그 탁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분석하는데,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 뭐 딱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33과 6.32 이 정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이 힘든 구간을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는데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를 뭐 좀 본주가 더 크게 올라가고 그러지만 우선주를 바짝 매수해서 분기마다 그 배당을 챙겨가는 것도 저는 이제부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는 본주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잡고
그냥 느긋하게 배당 받아가면서 그냥 느긋하게 한 2년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상당히 큰 수익 낼 수 있어요. 저도 이 대장주를 가지고 예전에 아주 큰 수익을 낸 적이 있었어요. 한 오래전 일이긴 한데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엄청 났었어요. 아주 바닥을 딱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에 제대로 들어가면 삼성전자 같은 거 무거워서 너무 느려서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비웃듯 굉장히 거침없이 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너무 처참하게 눌리고 깨지고 했던 것들이 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대. 얘네들이 오늘 주인공이었어요. 자, 코스닥은 뭐 다 빨개가지고요. 딱 세 종목. HLB, JYP 엔터테인먼트, SM 세 종목만 파란불이었고, 야, 오른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가 10.92% 거침이 없어요. 지금 60, 뭐 단숨에 그냥 60까지 도달할 것 같은 그런 어디가 한계일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보가 오늘 또 10% 가까이 올라왔고 에코프로 BM 4%,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대. 그러나 장중에 상당히 높게 올라갔었다가 이제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업종 보면은 전기 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Y2 솔루션 9%대, 대덕전자 7%, SK하이닉스와 코리아서키트 6%대, KEC 성문전자 5%대, 대유플러스, 해성DS, 삼성전자 4%대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요. 자, 기계업종 제일 안 좋았는데 퍼스텍과 CS윈드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금융인데 이건 뭐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죠. 에코프로가 10.92, M벤처 투자 6.71 이렇게 올랐고요. 출판 매체 복제가 제일 안 좋았는데 양지사 마이너스 6%대, 디지캡과 아이스크림 에듀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JW 중외제약과 일성신약이 2%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이연제약이 2.8%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 상승 종목은 제노포커스 12%대, 오스코텍 1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네이처셀이 임상 식약처 허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조인트 스템 그게 반려되는 바람에 오늘 하한가가 나왔는데, 야, 지금 이런 종목은 대응할 수도 없고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면 고민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 추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 이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할지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젠큐릭스도 13%대 하락을 했고요. 공매도는 408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의 솔브레인홀딩스, 에이스테크, PNT 등 6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ICT, LNF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한샘, 대상, 롯데쇼핑, LG에너지솔루션, 현대백화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평가정보, 코미팜, 더네이처홀딩스, 유진기업, 동국제약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도 실적인데 감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중요한 거 뭐냐? 3분기부터 업황 개선 시점이 나타날 거다. 3분기 그러면은 지금 4월, 그리고 3분기는 9월, 10월, 11월. 그러면 지금쯤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치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을 한다.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주 뭐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LG전자가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14년 만에 제쳤어요. 뭐 제친 정도가 아니에요. LG전자가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6천억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는 거의 뭐
95% 하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95%니까 뭐 어닝 쇼크라고 그냥 표현하기조차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실적을 낸 거고, LG전자는 휴대전화 사업 쪽을 접고 나서 너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상당히 좋을 가능성, 이 앞으로 좀 한 1, 2년 정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60만 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 또 지주사에 또 너무 과한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무리 무슨 주의해라 경고하고 뭐 그래도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왜? 수급이 들어오니까. 계속 사주니까요. 외국인 기관이 돌아가면서 사주고 개인들이 거침없이 사주니까 겁이 없어요. 지금 뭐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얼마, 지금 어떤 분이 오늘 평단가 3만 원대인 분도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저는 뭐 에코프로 BM은 가지고 몇 번 꽤 큰 수익을 낸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뭐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계속 매수했다가 또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그냥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홀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던 거죠. 중간에 이제 오르고 또 빠지고 하는 것들을 그냥 참아내신 분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고점에서 또 어느 정도 빠질 때 그때 그 소나기를 좀 피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다시 또 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싸 보이고 그래서 걱정스럽고 이런 분위기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게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없고 언젠가는 빠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고, 그런 경험을 이제 여러 번 하셨던 그런 분들은 적절히 비중을 조절하면서 아마 이 정도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알 수 없죠. 이게 이대로 진짜 한 100만 원까지 갈지, 한 8만 원, 9만 원 할 때도 언젠가 50 가고 언젠가 100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서너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제가 봐도 좀 신기할 정도예요. 뭐 그렇지만 저는 또 에코프로를 직접 투자를 하다가 저도 뭐 여러 차례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러 차례 매매를 했었는데, 또 뭐 한 달쯤 전부터는 에코프로를 많이 담고 있는 ETF들을 매수해가지고 또 꽤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ETF가 조금 덜 불안하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제 계좌를 혼자 운영하고 그러면은 그냥 뭐 사고 팔고 그럴 텐데, 뭐 누가 물어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이러기에는 이제 개별 종목은 추천해드리기도 좀 불안한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를 어떻게 하실지,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요 며칠 계속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일단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수의 시밀러 품목 허가 신청 예정,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5개의 신규 시밀러, 아일리아, 지금 얼마 전에 3상 성공했다고 발표 나온 아일리아, 프롤리아, 스텔라라 등 대형 품목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올해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솔케미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사업을 보면은 정밀 화학 제품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솔케미칼은 과산화 수소, 이렇게 기억을 하게 이제 되는데,
첫 번째는 정밀화학, 과산화수소, 섬유 등에 사용되는 차아황산소다. 그리고 그 BPO라는 거를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분자 응집제, 이런 정밀 화학 제품을 하는데, 저 밑에 보시면 전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제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쭉 보시면 리튬 이온 전지용 소재인 음극 바인더, 분리막 바인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실리콘 음극제. 아까 실리콘 음극제들 오늘 주가가 잘 갔다고 그랬잖아요. 한솔케미칼이 실리콘 음극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솔케미칼이 코스피 200에서 오늘 제일 많이 갔고요. 코스닥 1위부터 200위 중에 제일 많이 간 종목 이녹스거든요. 이녹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2차 전지 음극제용 원 소재를 생산하는 TRS라는 회사를 종속 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극제들이 크게 튀었습니다. 그 정점에 한솔케미칼과 이녹스가 있었던 거고, 많은 분들이 이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화학회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녹스 첨단 소재 모 회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음극제라는 교집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차기 주도주는 과연 뭘까요? 라고 이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를 꼽았고요. 그 다음에 대신증권에서는 콘텐츠, 방산, 원전주를 꼽았고요. 삼성증권은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들을 꼽았고, 신한투자증권은 신재생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네 가지를 다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흐름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바닥이거나 지금이 뭐 좀 오래 장기 투자하기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ETF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가 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엉망진창인 실적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361만 주나 매수했고 기관도 175만 주.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 강도가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길게 보고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도 지금 59,000원, 뭐 58,000원, 6만 원 왔다 갔다 했던, 그리고 지금 65,000원까지 왔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목표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 정도에 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오늘 팔았고 개인이 샀지만 역시 기관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금투가 매수.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한 것이 살짝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선제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연기금이 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살짝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약간 좀 조정을 받더라도 견딜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팩트는 뭐냐? 신고가를 쓰고 있고 26만 원 코앞까지 왔다. 이게 팩트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주가를 올린 주체는 개인이에요. 외국인은 161만 주 매도 우위에 있고 기관도 111만 주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는 지점이고요. 자, 셀트리온은 오늘 기관이 또 매수를 했고 4일 연속 매수가 나왔고 주가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이 6일 연속 매도. 자,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의 4일 연속 양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주가는 300원 올라오는데 그쳤지만 어쨌든 계속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만 3천 원대까지 이제 회복을 해서 3월 20일 6만 5,600원, 이게 종가 기준으로 제일 높은 가격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위메이드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팔았고 기관이 4일 연속 매수했지만 2,300주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900원 올라온 상태, 52,300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좋지도 않은 그런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솔케미칼 오늘 주가 누가 올렸을까요? 기관이
16,000주 매수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29,500원이나 올랐어요. 24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수급 주체를 보면은 기관이 매수를 한 건 맞고 금투도 샀지만 투신이 샀단 말이에요. 투신은 이제 개인들 펀드 자금 같은 거고 연기금과 금투는 매수하긴 했지만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뭐 계속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녹스는 반대로 외국인이 11만 주 넘게 매수, 개인이 10만 주 넘게 매도. 오히려 이런 수급 패턴을 놓고 보면은 한솔케미칼보다는 이녹스가 좀 더 전망이 밝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를 보면 삼성전자는 0.31% 200원이 빠진 64,800원. 에코프로 BM은 0.19% 500원이 빠진 25만 7천원. 셀트리온 0.19% 300원이 빠진 15만 9,200원.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위메이드 0.19% 100원이 빠진 52,200원. 한솔케미칼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녹스는 마이너스 1.13% 500원이 빠진 43,750원 기록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5일선, 11선, 21선을 바닥에 두고 굉장히 강하게 얘네들을 저점으로 이 어떤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면서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안 좋은 흐름에서 오늘 단숨에 크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지금 60일 신고가를 깨고 이제 위쪽에 481선 근처까지 아마도 68,000원 부근까지는 이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주가는 뭐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거짓말도 아닌 그냥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만 체크하면서 오늘도 이 수급이 강하다 그러면 그냥 따라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매수할 짬을 잘 안 주죠. 막 한 번 올리면 갑자기 올리다가 쫙 뺐다가 뭐 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아직 상승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매도를 선제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그리고 셀트리온 개 3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초가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시초가보다 낮은 그런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60일선을 깨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 초록색 60일선을 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도 선에서 60일선 바닥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위쪽에 120일선 향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다가 버텨줬는데 결국 음봉 그러니까 시초가보다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시초가가 높은 상태에서 바닥을 크게 빠졌다는 뜻인데 근데 다 회복하죠. 21선, 241선 다 회복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직도 단기적으로 볼 때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65,000원대 지금 이제 매물대 위쪽에 매물대 그려봐야 되겠지만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 누르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는 67,000원대 바로 깰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메이드는 왜 아까 이제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냐면 위쪽에 241선이 눌러요. 아래쪽에 이동평균선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더 빠지기에는 그러니까 지지선들이 많이 몰려 있고 위쪽에 거대한 저항선이 밀려 내려오니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십자형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살짝 내려올 수 있고 올라와도 241선이 고점이다. 이렇게 이번에 못 뚫을 것 같아요. 좀 주가 흐름 약세 보이는 걸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은 희한하게 움직였어요. 3월 말에 이제 19만 원대 초반 저점까지 빠졌다가 급등을 해서 2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481선에 눌렸다가 다시 5일선, 21선, 5일선, 11선을 다 이제 내줘요. 그러다가 어제 11선의 지지, 정확히 11선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오늘
급등하면서 480일선을 단숨에 뚫어버렸습니다. 이제 480일선이 24만 원대 초반인데 이 구간을 저점 지지 받으면서 횡보하면서 약간 지지를 확인한 뒤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녹스는 뭐 상승 추세가 3월 초부터 이어지다가 단숨에 급등. 이제 음극재, 실리콘 이런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라는 모멘텀을 받은 건데 여기서는 뭐 추세가 약간 이제 추세상 약간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상승 추세를 상황을 보면 절대로 이제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눌리거나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 한다면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위쪽으로 끌어올라와 준다면 그때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 마의 2500선 도대체 언제 깰 수 있을까?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뀌고 다음 주에 금리 이슈가 지나가는 타이밍이 2500포인트를 깨고 저 위쪽에 481선 지나가는 자리까지 코스피 지수를 레벨업 시키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13일 껴있는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큰 아주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코스닥은 오늘 480일선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 좀 더 밀어 올리게 되면 이제 480일선은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481선을 딛고 상당히 강하게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아직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역시 코스닥 역시 중요한 어떤 순간을 맞고 있다. 이 그 481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시무시한 저항선이 이제 깨지고 이 481선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 추세의 어떤 초입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그 중요한 선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또 동결되더라도 13일이 지날 때쯤 되면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 481선을 뚫고 저점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가파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1시간쯤 전에 이 상황인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32, 그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25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시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다우존스가 64포인트 플러스 S&P 500이 9.5, 나스닥이 13.5 상승세로 바뀌어 가지고요. 이거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새로 캡처를 해가지고 뒷부분에 좀 첨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우리 증시는 월요일 날 한 번 더 추세상 상승 추세로 밀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